이번 시간은 소멸시효 요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요건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 그리고 그 권리의 불행사, 소멸시효 기간 이렇게 되는데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는 재산권이에요. 네, 그 재산권의 채권, 물권, 지식재산권이 있죠. 네, 재산권인 것이고 비재산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죠. 우리 재가인사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신분권, 인격권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들, 부동산 매수인이 갖는 등기청구권 나와 있는데 원래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근데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을 때 이때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다가 페이지를 바꿔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과 관련해서는 간단히 지상권, 지역권만 걸려.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른 것들은 다 안 걸려.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끝나요. 소유권 안 걸리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 소멸시효 안 걸려요. 그리고 담보물권 안 걸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 안 걸리죠. 합의해제가 있게 되면 소유권이 원상 회복될 건데 그때 그 성질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데 얘들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얘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 보신 것처럼 형성권인데 형성권은 제척기간이다 그랬죠. 그리고 기간 없는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권리불행사, 시효기산점은 권리불행사. 근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같은 경우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이렇게 되죠. 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데 일단 이 소멸시효 기산일과 관련해서 변론조의 적용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이것은 법률상 장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근데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경우로서 정지조건의 미성치나 이행계 미들에 이것들은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죠. 우리 법률상 장애 사유와 사실상 장애 사유를 비교해서 봐야 된다. 네,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 미성년인 사정, 권리 존재의 부재 또는 채무자의 부재 이런 것들은 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죠.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을 때 진행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권리에서 소멸시효 기산점 나와 있는데 이게 아주 시험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확정기한부 채권 같은 경우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한에 유예가 있으면 유예한 이행기로부터 다시 진행한다.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을 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으면 각 변직의 도래시마다 순차로 근데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됐다면 전액에 대해서 그때부터, 근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을 때는 사유 발생 시에 전액에 대해서 바로 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같은 경우는 그 채권 성립 시부터, 그리고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의 경우에는 각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바로 진행이 된다.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봐주시고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 성취 시부터,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부작위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이렇게 되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불이행 같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시로부터 이행불능된 때부터 같은 말이죠. 이행불능이 곧 채무불이행이 되니까
대상청구권도 그래. 그다음에 이제 불법행위에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계속되는 불법행위가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개별적으로 계속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때마다 안 날부터 바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5번은 좀 틀린 설명이 되고 후유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새로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6번은 맞는 얘기죠. 5번은 X.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상권과 관련해서 보증인의 사후 구상권과 사전 구상권은 이게 개별적이다. 그래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각각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공동 불법행위자의 구상권 나와 있는데 이걸 피해자에게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 구상권이 생기게 되죠.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이 행기부터 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 봤지만 계속적 물품 공급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별 거래로 인한 외상 대금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가 진행한다. 거래 종료일부터 총액에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주로 나왔던 것들 봐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해서 어떤 권리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 이런 것들은 법률상 주장이기 때문에 변론주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당사자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이 무엇인지는 법원이 판단하죠.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우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해서 채권은 원칙이 10년이잖아요. 근데 상사 채권은 5년이에요. 근데 3년에 소멸시효 걸리는 채권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 1호 이자 부양료 금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 있는데 그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1년 이내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란 뜻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네, 1년 이내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인데 이자 채권이 그렇다고요. 근데 지연손해금 얘는 지연손해금은 이게 손해배상이지 이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이지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3년의 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그 외에 이제 사자 들어간 사람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에 보면 도급받은 자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다 사자 들어간 사람들이다. 근데 공사대금 채권이 그래서 3년인데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3년이다. 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 나와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으로서 3년의 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말하죠. 나머지들 쭉 보시고 1년짜리는 우리 먹고 놀고 자고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노가다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음식료 채권 이런 것들이 그렇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기간이 있는데 얘는 단기 뭐 1년, 3년, 5년짜리가 판결을 받으면 10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판결뿐만 아니라 뭐 파산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재판상파의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판례 있는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게 뭐냐? 확정된 지급명령이죠. 확정된 지급명령도 마찬가지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할 때 10년으로 연장된다. 그런데 그것이 변제기가 도래했어야 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주체매에 관한 판결 확정 뒤에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됐을 때 보증채의 소멸시효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나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그것은 아니다. 뒤에 가시면 이건 중단 문제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중단과 정지 보겠습니다.